여러분, 혹시 텃밭에 작물을 심어놓고 매일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느라 허리가 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농사는 원래 부지런해야 한다고 다들 말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뻔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 하루, 딱 몇 시간만 투자해서 씨앗을 심어두고 그 뒤로는 완전히 잊어버려도 여름 내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애호박이 열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애호박이 너무 많아서 이웃집 문 앞에 몰래 두고 와야 할 정도로 폭발적인 수확을 자랑하는 전설의 심고 방치하기 비법을 공개합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호박이 열리지 않는 진짜 이유와 그것을 단 1분 만에 해결하는 숨겨진 트릭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은 식물을 키울 때 애정을 듬뿍 주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무심하게 두는 편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스타일을 먼저 알려주세요.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왜 우리가 유독 호박이라는 작물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호박은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구황작물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퇴비장 근처나 쓰레기장 한 구석에 무심코 버려진 호박씨에서 엄청나게 큰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심고 방치하기 농법의 핵심 힌트입니다. 현대의 텃밭 가꾸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너무 과도한 보살핌으로 작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다 뿌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식물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애호박이나 주키니 같은 호박류는 본래 야생성이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변의 양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하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녀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완벽한 초기 환경, 즉 든든한 밥상 하나만 딱 차려주고 조용히 빠져주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그 완벽한 밥상을 차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12가지 단계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할 핵심은 바로 호박이 자라날 완벽한 침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흔히들 밭을 평평하게 갈고 그 위에 씨앗을 심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방치형 농법에서는 구덩이 재배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삽을 들고 땅에 지름 50cm, 깊이 50cm 정도의 꽤 큼직한 구덩이를 파주세요. 그리고 이 구덩이 안을 완전히 유기물 비폐로 채우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을 깔아줍니다. 그 위로는 음식물 쓰레기나 덜 썩은 퇴비, 깎은 잔디 등을 듬뿍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파냈던 흙과 잘 부숙된 질 좋은 퇴비를 섞어서 이불 덮듯이 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구덩이 속에서 유기물들이 서서히 썩어가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영양분을 뿜어내게 됩니다.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기 전에 뱃속을 든든히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료는 식물이 자라는 중간중간 계속 줘야 한다고 믿는 미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기에 강력한 퇴비 구덩이를 만들어두면 가을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의 추가 비료도 필요 없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알아서 비폐를 찾아 밑으로 깊숙이 뻗어 내려가기 때문이죠. 두 번째 비법은 씨앗을 심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놀라운 진실입니다. 마음이 급한 분들은 봄이 오자마자 온실에서 모종을 키우거나 비싼 돈을 주고 다 자란 모종을 시장에서 사오시곤 하죠. 물론 모종을 심으면 초반에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심고 잊어버리는 방치형 농법에서는 무조건 밭에 직접 씨앗을 파종하는 직파 방식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실에서 곱게 자란 모종은 밭에 옮겨 심어질 때 엄청난 몸살을 앓게 됩니다. 뿌리가 다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죠. 반면에 처음부터 거친 밭에서 싹을 틔운 씨앗은 태어날 때부터
그 땅의 온도와 습도에 완벽하게 적응한 상태로 자라납니다. 직파를 할 때는 아까 만들어둔 유기물 구덩이 정중앙에 씨앗을 3개 정도 심어주세요. 흙의 온도가 충분히 따뜻해진 5월 초중순이 가장 좋습니다. 싹이 트고 나면 가장 튼튼해 보이는 녀석 딱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아깝다고 여러 개를 동시에 키우면 서로 영양분을 뺏으면서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하나의 모든 생명력을 집중시키는 것. 이것이 폭발적인 성장의 2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거리두기의 미학입니다. 작은 텃밭을 가지신 분들은 한 뼘이라도 땅을 더 활용하고 싶어서 식물들을 아주 다닥다닥 붙여서 심는 실수를 자주 하십니다. 호박씨를 30cm 간격으로 심으면 호박이 2배로 열릴 것이라는 아주 순진한 미신을 믿으시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좁은 우산 하나를 3명의 성인이 함께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국 셋 다 비에 흠뻑 젖고 말 것입니다. 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호박 식물 하나가 제대로 자라나면 그 잎의 크기가 우산만 해지고 사방으로 1m 이상 팔을 뻗어나갑니다. 만약 식물 간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 잎길이 겹쳐서 햇빛을 받지 못하고 통풍이 되지 않아 흰가루병 같은 끔찍한 곰팡이병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호박은 최소한 80cm에서 1m 이상의 넓은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빈 땅이 너무 많아 보여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그 넓은 땅을 완전히 뒤덮는 거대한 녹색 괴물을 보게 되실 겁니다. 식물에게 충분한 개인 공간을 주는 것, 이것이 병충해 없이 건강하게 키우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 게으른 농법을 완성시키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 바로 멀칭의 마법입니다. 방치형 농법에서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주는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두꺼운 멀칭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식물 주변의 흙을 무언가로 아주 두껍게 덮어주어야 합니다. 검은 비닐을 씌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볏짚, 마른 풀, 낙엽 혹은 잘게 부순 나무 껍질 같은 천연 재료를 20cm 두께로 덮어주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흙을 이불처럼 덮어주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여름 떼약볕에도 땅속 수분이 증발하지 않아 물을 줄 필요가 거의 없어집니다. 게다가 햇빛이 차단되니 지긋지긋한 잡초도 아예 자라지를 못하죠. 한여름에 텃밭에 쪼그려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잡초를 뽑아본 경험이 있다면 이 멀칭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실 겁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천연 멀칭 재료들은 서서히 썩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 천연 비료가 됩니다. 보온병이 커피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것처럼 두꺼운 멀칭은 땅의 온도와 습도를 호박에게 가장 완벽한 상태로 유지해주는 천연 보온병 역할을 합니다. 5번째로 짚고 넘어갈 점은 바로 물주기의 규칙입니다. 농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매일매일 찔끔찔끔 물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흙이 살짝만 말라도 식물이 목말라 죽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호스를 집어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물의 뿌리를 아주 게으르고 약하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매일 표면에만 물을 주면 호박의 뿌리는 굳이 물을 찾아서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흙 표면에만 얕게 퍼져 있게 되죠. 이런 식물은 한여름에 하루만 물을 안 줘도 그대로 말라 죽고 맙니다. 방치형 농법의 물주기는 사막의 오아시스 작전을 따릅니다. 평소에는 앞서 말한 두꺼운 멀칭 덕분에 물을 거의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가뭄이 들어서 정말 물이 필요할 때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물을 주되 그야말로 땅이 깊숙이 푹 젖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호박은 물을 찾아서 땅속 30cm 아래까지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립니다. 한번 튼튼한 뿌리를 확보한 호박은 그 어떤 폭염이나 가뭄이 와도 스스로 물을 찾아 마시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식물의 보디가드를 고용하는 동반식물 심기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방치 농사를 짓고 싶다면 해충과 싸워줄 든든한 용병들이 필요합니다. 텃밭을 망치는 주범인 진딧물이나 벌레들을 막기 위해 화학 농약을 쓴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힘을 빌립니다. 호박을 심은 구덩이 주변에 메리골드, 즉 금잔화나 한련화 같은 꽃을 빙 둘러서 심어보세요. 이 꽃들은 벌레들이 아주 싫어하는 특유의 강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마치 클럽 입구에 서 있는 험악한 덩치의 경호원처럼 나쁜 벌레들이 호박 근처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죠. 또한 마늘이나 파, 바질 같은 허브류를 근처에 심어두는 것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이 예쁜 꽃들은 호박 꽃가루를 옮겨줄 꿀벌과 나비 같은 유익한 곤충들은 끊임없이 불러 모으는 역할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나쁜 놈들을 쫓아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좋은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따로 살충제를 뿌리러 밭에 나갈 필요가 없어지니 우리의 게으른 농법에 이보다 더 완벽하게 어울리는 기술은 없을 겁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는 바로 잎사귀 관리, 즉 아주 최소한의 가지치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고 방치한다고 해서 밀림처럼 엉망진창으로 놔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룰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바로 흙에 닿아 있는 맨 아래쪽의 늙은 잎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흙이 튀면 토양에 있던 곰팡이균이 이 아래쪽 잎사귀를 타고 식물 전체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흰가루병이 바로 이런 경로로 시작되죠. 호박이 쑥쑥 자라기 시작해서 잎이 아주 무성해졌다면 통풍을 방해하고 바닥에 늘어져 흙이 묻은 아랫잎 3개에서 4개 정도는 가위로 싹둑 잘라내주세요. 이 작업은 식물의 아랫부분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환기구 역할을 합니다. 영양분이 늙고 병든 잎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고 크고 튼튼한 열매를 맺는데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죠. 사람도 머리숱이 너무 많으면 여름에 덥고 땀띠가 나는 것처럼 호박도 밑동을 시원하게 이발해 주어야 병 없이 여름을 아주 건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수고 한 번이 10배의 수확을 보장해 줍니다. 여덟 번째로 다룰 내용은 바로 수분, 즉 꽃가루 바지의 비밀입니다. 애호박을 키우다 보면 분명히 노랗고 예쁜 꽃은 엄청나게 많이 피었는데 정작 열매는 맺히지 않고 꽃이 그냥 툭툭 떨어져 버린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호박은 수꽃과 암꽃이 따로 피는 식물입니다.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암꽃인데 암꽃 아래쪽에는 아주 작은 미니 호박이 달려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꽃의 꽃가루가 암꽃으로 전달되어야만 이 미니 호박이 썩지 않고 큼직하게 자라나죠. 보통은 자연의 중매쟁이인 벌이나 나비가 이 일을 대신해 줍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도심 근처 텃밭이나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벌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직접 중매를 서주어야 합니다. 아침 일찍 꽃이 활짝 피었을 때 붓이나 면봉으로 수꽃의 안쪽을 살살 문질러서 노란 꽃가루를 묻힌 다음 그것을 암꽃의 중심부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세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꽃가루 바지가 잘 드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이 작은 인공수정 과정 하나만 알아도 수확량이 순식간에 2배, 3배로 껑충 뛰게 됩니다. 아홉 번째 핵심은 바로 햇빛 샤워의 중요성입니다. 앞서 제가 구덩이를 파고 씨를 심으라고 말씀드렸을 때 밭의 위치 선정을 대충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애호박은 그야말로 태양을 먹고 자라는 식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빛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무조건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 자리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간혹 담벼락 밑이나 큰 나무 그늘 아래에 남는 땅이 있다고 그곳에 호박을 심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호박에게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식물은 키만 멀대같이 크고 줄기가 얇아지는 웃자람 현상이 발생하며 결정적으로 암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식물이 살이 찌지 않고 뼈다귀만 길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텃밭을 설계할 때는 가장 먼저 태양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세요. 남향을 바라보며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볕이 끊이지 않는 텃밭의 최고 명당 자리, 즉 VIP 로열석을 호박에게 양보하셔야 합니다. 빛이 충분해야 잎사귀에서 엄청난 광합성을 통해 달콤하고 튼실한 열매를 끊임없이 쏟아낼 수 있습니다. 10번째 비밀은 비의 마법과 재의 활용법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텃밭 농부들은 한숨부터 쉬게 마련이죠. 병충해가 돌기 가장 쉬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마철 직전이나 직후에 여러분이 호박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기막힌 보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목난로나 고기구이에서 남은 순수한 참나무재를 밭 주변에 솔솔 뿌려주는 것입니다. 나무를 태운 재에는 호박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영양분이 어마어마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천연 미네랄 가루를 멀칭 위에 가볍게 흩뿌려주면 비가 올 때마다 빗물에 녹아들어 호박의 뿌리로 서서히 스며듭니다. 화학 비료로는 절대 흉내내낼 수 없는 놀라운 천연 영양제입니다. 이 재를 먹고 자란 애호박은 조직이 아주 단단해져서 저장성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단맛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비싼 칼슘 영양제를 돈 주고 살 필요가 전혀 없는 셈이죠. 단, 화학물질이 섞인 번개탄이나 코팅된 목재를 태운 재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순수한 나무를 태운 재만이 이 놀라운 마법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11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수확의 황금 타이밍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가 바로 호박을 최대한 크게 키우려는 욕심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2배는 더 큰 팔뚝만한 호박을 보며 자랑스러워 하시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다수확을 가로막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식물의 유일한 목적은 종자를 번식하는 것입니다. 열매 하나가 늙은 호박이 될 때까지 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식물은 이제 번식에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더 이상 새로운 암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만들지 않습니다. 공장의 조립 라인에 거대한 불량품 하나가 꽉 끼어서 전체 라인이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애호박은 길이가 15cm에서 20cm 정도일 때, 즉 연하고 부드러울 때 미련 없이 즉각 수확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린 열매를 계속해서 따주면 식물은 종자를 맺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친 듯이 새로운 꽃과 열매를 끊임없이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작게 여러 번 따는 것이 크게 한 번 따는 것보다 전체 수확량과 맛에서 100배는 더 이득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 12번째는 바로 애호박 폭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1가지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셨다면 6월 중순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여러분의 텃밭은 그야말로 애호박 공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단 3포기만 심었을 뿐인데도 매일매일 2, 3일 간격으로 엄청난 양의 애호박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만 밭에 안 가도 야구방망이만한 호박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엄청난 수확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썰어서 햇볕에 바짝 말려 호박꼬지로 만들어 겨울찌개용으로 보관하시거나 채를 썰어 지퍼백에 넓게 편 다음 냉동실에 얼려두면 1년 내내 부침개를 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다면 예쁜 바구니에 담아 이웃집 현관문 앞에 몰래 선물로 두고 오세요. 처음에는 텃밭을 방치한다고 혀를 차던 이웃들도
여러분이 쏟아내는 최고 품질의 유기농 애호박을 보면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냐며 비법을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는 진짜 고수의 게으른 농법이 주는 짜릿한 성취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텃밭 농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애호박 심고 방치하기 비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든든한 퇴비구덩이라는 완벽한 침대를 만들어 직파로 씨앗을 심고 충분한 거리두기와 두꺼운 멀칭으로 환경을 세팅한 뒤 물을 굶기다 한 번에 흠뻑 주는 방법, 그리고 동반식물로 벌레를 쫓고 적절한 시기에 과감하게 수확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진리는 바로 자연의 위대한 힘을 믿고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물을 괴롭히던 과도한 간섭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텃밭은 상상을 초월하는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수북이 쌓인 애호박을 수확하는 즐거움,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단 하나라도 이번 주말에 당장 시도해보세요. 결과가 눈으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텃밭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애호박을 키우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호박 요리 비법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마구마구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함께 읽고 배우는 즐거운 토론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여러분의 텃밭에 가득하길 바랍니다.